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T 주식 방송 토크 IT 지난만큼 주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디지털 혁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스토리지 관점에서 이제 프리 스토리지는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하겠고요. 첫 번째 게스트는 퓨어 스토리지 코리아의 배성호 지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무더운 여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퓨어 스토리지 코리아 컨트리뷰션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호입니다. 저 그때 한 몇 달 전에 나오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두 번째가 훨씬 더 괜찮으시죠? 어떠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어떻게 리뷰 지난번에도 괜찮았습니다. 자, 근데 아까 좀 전에 나오는 영상 있지 않습니까? 네네. 1분짜리. 네. 꼭 저는 보면서 꼭 터미네이터 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 뭐 약간 분위기가 네네. 터미네이터 느낌이 나는데 네. 저런 나온 여러 가지 뭐 인더스트리 나오던데 네. 저기 뭐 어떤 근거로 저걸 선정하실 겁니까? 저 영상에. 저희가 지난달에 그 퓨어 스토리지에서 글로벌하게 가장 크게 하는 행사 중에 이제 퓨어 라이브라고 하는 행사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이제 마케팅 쪽에서 저희 고객사 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이제 헬스케어나 뭐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스페이스 X랑 네. 그런 쪽에 저희 장비들을 저희 솔루션들을 쓰고 계신 고객들을 네, 네. 모티브로 해갖고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그 여러 사이드 디지털 혁신 네, 관련된 네. 여러 기업들이던데.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근데 그 디지털 혁신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4비트 8.5인치 이건 뭔가 일단 저는 일단 이게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네네네. 피트가 뭐야 도대체? 네. 일단 몇 센치입니까 이게?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 용으로 제가 사용하는 얘기고요. 네. 4비트 8.5인치가 이제 그 센티미터로 계산하면 네. 150cm가 조금 안 되는 143점 몇 센치 정도 되는 그 네. 길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돼요. 좀 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4피트 8.5인치가 이제 무엇을 나타내는 그 수치냐? 네네. 그 이제 기차 레일 네. 폭이 4피트 8.5인치입니다. 그래서 또 의아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기차도 똑같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차 이 레일 폭도 4피트 8.5인치입니다. 오케이. 그럼 왜 4피트 8.5인치로 깔았느냐? 미국 사람들이 4피트 8.5인치로 깔았으니까 저희 나라도 4피트 8.5인치로 깔았어요. 그렇죠.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은 4피트 8.5인치로 깔았느냐? 영국 사람들이 4피트 8.5인치로 깔았으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고 네네. 와서 4피트 8.5인치로 깔았어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네. 그럼 영국 사람들은 왜 그 기차를 만들 때 4피트 8.5인치로 만들었느냐? 네네.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한때 이제 로마의 그 지배를 영국이 잠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로마 시대에는 로마 군대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전쟁도 많이 하고 이제 정복을 하기 위해서 네. 길들을 많이 깔았거든요. 그렇죠. 그 길이 저 4피트 8.5인치를 고려한. 야.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면 네. 이제 마차 수레바퀴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 거리가 4피트 8.5인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 그 길에 이렇게 수레가 하도 많이 다니니까 이게 홈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거리가 4피트 8.5인치. 이게. 네. 야. 근데 궁금한 게 네. 여기 그러면 이 마차 끌잖아요. 네. 이게 4피트 8인치인데 네. 얘는 왜 4피트 8인치입니까? 얘는 그래서 왜? 이제 그 로마 시대에 네. 이 이제 군대에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네.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 어떤 운송 수단 네. 그리고 그 전쟁을 하기 위한 방법이 뭔가. 그랬더니 저 말 두 마리가 끄는 수레가 네네. 굉장히 효율적이더라. 네네. 그래서 딱 재보니까 저 말 두 마리 엉덩이 사이즈를 그때 당시 딱 재보니까 그게 폭이 4피트 8.5인치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말 두 마리 엉덩이 사이즈가 음. 수레의 폭을 결정하고 수레의 폭이 현재 네네. 그 기차 선로를 폭을 결정을 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 다음 장에 보시면 사실 요즘 시대에 가장 그 어드밴스드된 그 가장 진화된 교통수단이 저 우주왕복선이거든요. 네. 아니 우주왕복선하고 완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저 지금 불을 뿜고 있는 양쪽에 그 로켓 부스터가 네네. SRB라고 네. 솔리드 로켓 부스터라고 부릅니다. 네네. 근데 재밌게도 저 로켓 부스터의 지름이 4피트 8.5인치예요. 오. 그 이유가 네. 유타주 제가 알기로 유타주에서 저 로켓을 생산을 해서 플로리다까지 그 기차로 운송을 하는데 네. 이제 뭐 터널도 지나가야 되고 하니까 네. 저 폭을 4피트 8.5인치보다 크게 못 만든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사실 이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 경로 의존성, 이제 패스 디펜던시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네. 이게 그 사실 2000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사실 그 이 아무도 사실 왜 기차 선로의 폭이 이렇게 네네. 가야 되는지 좀 더 넓게 할 수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네네. 뭔가 개선을 해보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다 그러면 네. 사실 그 결론적으로 사실 말 두 마리 엉덩이 사이즈가 지금의 로켓 부스터 사이즈를 결정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말 두 마리 엉덩이 사이즈가 좀 더 컸던지 네. 아니면 그 누군가가 좀 더 변화와 혁신적인 생각을 했던지 하면 저희가 좀 더 빨리, 좀 더 그렇겠네요. 멀리 우주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이 대표적인 경로 우선성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요즘 이제 디지털 혁신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경제 시대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렇다면 진짜 이런 것도 그동안 이제 사실 스토리지라는 것도 네.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경제 시대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스토리지도 똑같이 경로 의존성을 지금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요. 그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 회사에 굉장히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고 굉장히 IT 쪽에 대부분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특히 한국이 그 변화와 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한 그 키워드를 많이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변화 그 혁신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그 실질적 참여라든가 고려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종사하고 있는 쪽이 이제 스토리지 저장 장치 쪽이다 보니까 이 저장 장치에 대한 그 4피트 8.5인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느냐 네네. 그 고민거리들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네.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이다 하면서 그 뭐 AI라든가 뭐 딥러닝 네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비정형 데이터의 어떤 처리 분석하고 뭐. 분석, 네네. 뭐 AI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머신러닝, 빅데이터, 오브젝트 스토리지 등등등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그리고 네. 어떻게 빨리 네네. 처리를 하고 매니지먼트를 할 거냐라는 이슈가 굉장히 요새 지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은 사실 요새가 이제 클라우드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로 요새 대상의 클라우드로 가야 되겠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가 나중에 클라우드 그런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 관계라든가 연계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래서 온프라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하고의 어떤 연계 네. 내지는 우리가 향후에 뭐 프라이빗이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갈 건데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스토리지 그리고 앞으로 구매해야 될 스토리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서포트가 되고 네네. 그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로서 그 클라우드 플랫폼하고 굉장히 잘 매치업이 되는지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많이 계시고 네. 고민거리이시고요. 세 번째는 모든 기업들이 아마 다들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고가의 이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네. 근데 사실 어떤 활용도 네. 그리고 ROI 측면에서 굉장히 낮은 그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데이터 센터 내에 굉장히 많은 상면을 차지하고 그리고 전력량 그리고 그걸 또 냉각하게 비용 그래서 비용을 많이 쓰지만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클라우드 내지는 뭐 이런 부분하고의 연계성도 유연하지도 않고. 유연하지도 않고 네네. 네. 그리고 사실 유지 보수라든가 관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네네. 심지어 그 예전에 어떤 이제 스토리지 벤더 같은 경우는 이제 용량 베이스로 팔았어요. 네네. 그래서 스토리지 솔루션을 구매하면 그 솔루션도 용량 베이스로 구매를 하고 그러니까 네. 뭐 용량을 추가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비용, 유지 보수 비용 하지만 이제 활용도가 낮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좀 새로운 디파인 내지는 새로운 어떤 방향 그 4피트 8.5인치를 벗어나기 위한 뭔가의 좀 그 혁신과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뭔가 제언을 드리고 네. 한번 생각해 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요즘 저희가 오늘 뭐 상품을 또 걸었지만 뭐 AI, 인공지능 이런 부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요즘 여태까지 스토리지는 사람들이 관리를 했어요. 모니터링 툴을 보면서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지금 용량이 얼마 찼네. 이거 언제 도입을 하고 언제 용량 증설을 해야 되나. 이거 성능이 떨어졌네. 뭐 캐시는 뭐 해야 되고 뭐 CPU도 늘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일일이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또 제안드리고 싶을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의 서비스는 네. 이런 스토리지 매니지먼트나 관리도 AI,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좀 더 혁신적으로 그리고 참신한 그런 서비스도 좀 있어야 되겠다. 아, 뭔가 이게 이제는 뭔가 스토리지 관리에 루틴한 것들은 그렇죠. 이제 기계한테 맡기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죠.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그냥 어떤 중요한 결정만 내릴 수 네네. 있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다. 오케이. 네. 자, 이러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지도 정말 진화가 있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표 스토리지의 의견이 아니에요. 주장이 아니라 좀 이렇게 중립적인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장표에 6가지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백업, 컨테이너, SDS는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 얘기고요. 네네. 그다음에 하이 캐패시티 플래시,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웨비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NVMe 아키텍처, 그다음에 32기가 파이버 채널. 네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금 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글로벌한 시장 분석 기관 중에 하나인 그 테크 타겟이라고 하는 그런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최근에 핫 데이터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트렌드 4 2017 네. 이라는 토픽으로 그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가 갖춰야 할 기술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시간이 되시면 구글링 하시면서 테크타겟이라는데 들어가 보시면 저 지금 6가지 언급한 기술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네. 그 테크타겟 그 사이트가 굉장히 유용한 자료들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 얘기했던 뭐 가용성, 그다음에 100% 가상화, 10배 소형화, 그리고 10배 편한 관리 용이성 이런 부분 네네. 그동안 저희가 피오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 밑단에 또 다른 또 시장 분석 기관인 IDC에서도 그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스토리를 교체를 할 때 꼭 네. 플래시 기반의 어레이를 도입할 걸 권고를 하고 저 윗단에 얘기했던 그런 그 세부적인 기술을 좀 갖추는 게 사실 저희가 좀 그 새로운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를 디파인 그리고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조가 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기술이고 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그 플래시 시장은 지금 뭐 국내도 국외도 급성장하고 있죠 지금요. 네, 계속. 맞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올해 2017년도가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떤 SSD 가격이 네. HDD보다 훨씬 더 좀 싸지는 네. 이런 변곡점이 된 것 같네요. 네네네. 올해가. 많은 시장 분석 기관 그리고 저희들도 2017년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그런 네네. 시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 그리고 뭐 아무리 늦어져도 2017년 말 내지는 내년 초 정도에는 네. 그 하드와 SSD 물론 이제 비교를 하는 건 사타가 아니고요. 사스 네네. 기준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사스 디스크 하나에 그 캐파시티 굉장히 용량이 커지는 그런 네네. 부분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나 시게이트라든가 도시바라든가 이쪽에서 나오는 SSD를 보면 사실 뭐 하루가 다르게 그렇죠. 개량 용량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지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네네. 그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왜냐면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시대가 디지털 경제는 데이터 경제 같거든요. 네, 네, 데이터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필요로 하고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것도 급성장할 것 같아요. 이런 네네. 시장 기술들도. 네. 네. 이 부분은 그 스토리지 어레이의 타입별 점유율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약간 이제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게 그 올 플래시 스토리지에 대한 그 네네.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 그레이 색깔이 일반적인 스핀들 타입, 하드디스크 타입이고요. 약간 초록색, 그 이제 푸른색 계열이 이제 하이브리드. 그래서 보시면 하이브리드 쪽도 성장하는 부분은 있지만 조금 어떤 그 기울기라든가 그런 거 봤을 네네. 때는 성장하는 속도는 좀 더 느릴 거로 보고요. 당연히 그냥 일반 타입의 디스크는 이제 내려가는 추세고요. 올 플래시 스토리지가 굉장히 이제 급성장하는 추후로도 계속 급성장하는 그런 그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올플래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피오스도 같이 급성장해야지 좋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피오스도 급성장하고 있습니까? 예. 리더 자리를 어떤가요, 지금요? 네. 오늘 시장 분석 기간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요. 네. 사실 저희 얘기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좀 이렇게 공신력 있는 시장 분석 기관에 대해서 저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네네.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네네. 되고요. 네. 최근에 발표한 부분을 보면 이제 과거 4년 동안 저희가 이 오른쪽 상단 부분이 그 리더 부분에 있는 제일 그 좋은 거 포지션이- 아닙니까? 네, 제일 좋은 2, 4분면이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그 X축과 괄호축, 이게 세로축과 이제 이 가로축을 보시면 밑단에 있는 부분이 어떤
비전, 네. 그 얼마나 비전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세로축이 그 비전을 얼마나 잘 실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이제 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보시면 사실 저희가 그냥 거의 단독 선두죠. 네. 그래서 지금 비전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가장 오른쪽에 네네. 위치해 있고요. 그 이제 실행력. 실행력 부분 중에서도 사실 기존에 여러분 알고 계신 뭐 어느 정도 큰 기존 스토리지 벤더하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비슷한, 그리고 다른 부분은 압도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 올플래시 스토리지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를 굉장히 인정해주고 이게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저희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4년 연속 이렇게 인정을 네네. 받았던 부분이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비전적인 측면 그리고 실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변화와 혁신에 네네. 정말 걸맞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지원님 딱 한마디로 이렇게 4년간 그 퓨어 스토리지가 올프레시 스토리지 분야에서 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리딩하는 그 포지셔닝을 네.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 네. 딱 하나는 뭡니까? 테크놀로지입니다. 테크놀로지. 네. 네. 그 제가 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사실 퓨어의 그 제가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한 부분은 사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올플래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정말 시장에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데는 저는 거의 유일하다 네네.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비전적인 측면, 실행적인 측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퓨어의 어떤 기술이 뛰어나고 네.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도 정말 뭔가 좀 차밍 포인트가 많은 그런 그 테크놀로지 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할 수 있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여러분 바로 이제 지상님하고 이제 Q&A 시간 다시 만나고요. 네네네. 네, 이따가 두 번째 세션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지상님 아까 언급하신 네. 이 스토리지의 이 4가지 이슈들에 대한 실제 대안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20초 브레이크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세션 바로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요. 저번 웨비나 때 몇 달 전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엄청나게 댓글로 찬사를 받으신 퓨어스쿨의 노영신 부장님이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여기 이제 결국 디지털 경제 시대로 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스토리지에도. 네.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어떤 우리가 대안들과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네.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먼저 이제 비전 데이터. 많이 아까 뭐 영상에 나왔지만 네. 되게 여러 분야에 쓰고 있네요, 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이제 너무나 많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어려운 기술부터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실제 이제 이게 어떻게 현실로 와닿고 그 비정형 데이터를 가공해서 어떠한 혜택을 누렸는지에 네. 대해서 좀 사례를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네네. 첫 번째는 네. 가장 강력한 슈퍼 컴퓨팅 사례인데요. 네네. 네, 고객사 이름은 페이스북이고요. 페이스북에서 네. 그 인공지능을 위해서 그 엔비디아의 GPU가 있는 이제 어플라이언스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네.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그 스토리지가 없는 거예요. 어. 아시다시피 GPU가
소켓당 1000코어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노드가 100개가 이상이 되는데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I/O를 못 내는 거죠. 네네네. 데이터도 많을 뿐만이 네, 아니라 네. 빠른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래시 블레이드가 네. 그쪽에 열대가 들어가서 네네. 실시간 데이터 분석 처리를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사례가 있고요. 네. 그 반도체 쪽 사례를 보시면 반도체는 뭐 설계 툴이나 시뮬레이션 툴이 뭐 몇억 원이 아니라 몇천억 단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하루가 걸릴 거를 저희 걸 돌려서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럼 그 수천억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되는 네네. 사례인 거죠. 그리고 대학교 같은 사례도 보면 연구 쪽 이런 쪽도 보면은 그 아주 오래 걸렸던 그런 네. 것들이 빨라지게 되고요. 그 네 번째 보시면은 아까 사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스페이스 X 사례입니다. 네. 앨런 머스크가 네, 만든. 맞습니다. 네네. 그분이 이제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네네. 이제 보통 로켓이 나가면 지구에 못 들어오는데요. 그 궤도를 잡기가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 그렇죠. 좌표 대기권 맞아요. 뚫기가. 화성하고 궤도 잘 있을 때 가야지 발사할 때. 네. 네. 그거 잘못되면 그거를 실시간 연산을 하는 그런 그런 용도로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가 들어가서 네. 이쪽도 100번을 왕복할 수 있는 음. 네, 그런 우주선이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인트로 동영상 보셨던 사례가 이제 6번 사례입니다. 네. 메르세데스 벤츠 팀인데요. 여기는 1초만 단축시켜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도 F1이니까 보면, 네, 자동차나 그 트랙에 다 센서를 달아놓고 이걸 실시간 분석을 해서 가장 최적화된 네네. 트랙을 찾는 거죠. 그런 사례가 있고 네. 마지막 이제 10번째 보시면은 유전공학, 뭐 뇌종양이라든지 DNA 이런 걸 분석을 해서 굳이 뇌 절개 수술하지 않아도 네.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실시간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분야에서 네. 이렇게 어떤 인공지능적인 것들이 많이 적용되는 이유가 네. 이제는 뭔가 인공지능이 그죠? 우리가 네. 알파고도 봤지만 네. 이제는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그렇죠. 그 현재 시대에 그 현대화된 이제 컴퓨팅 기법은 이제 CPU 코어도 수십 코어가 되지만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GPU 기술도 소켓 하나에 이제 수천 코어가 되는 이런 네네. 시대가 됐거든요. 저 GPU가 마치 인간의 신경망 그 신경망 구조를 저게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 이미지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엄청나게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러한 그 AI 시대에 대변화되는 GPU, 이런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는 사실 많이 좀 묻혀져 있습니다. 네네. 알파고가 이겼는데 사실 알파고가 분석한 데이터는 그 어마어마한 기보드를 다시 다 그렇죠. 복기를 한 거겠죠. 그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확성, 그리고 AI가 학습하는 속도, 그 효율성이 엄청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앞으로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자원, 네.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가장 네. 가치 있는 자원이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배경은 이런 어떤 컴퓨팅 환경이 되게 좋아졌고, 그럼요. 그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도 굉장히 좋아졌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AI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뛰어난 그 이미지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95%의 정확도를 보이는데요. 네. 이미 97%를 AI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여러 가지 영상도 나왔지만 아까 그래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네. 굉장히 지금 데이터 혁신을 이루는 다양한 분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올프레이 스튜디오가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특히 퓨스튜디오에 쓰이고 있는데 그게 된 가장 큰 거기 쓰이는 제품이 뭡니까? 어떤 제품이 쓰이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불리우는 네. 올플래시 나스 스토리지입니다. 나스 스토리지.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아까 10가지 사례들을 쭉 보면 거의 다 그것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들이거든요. 다루는 네. 것들이.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비정형 데이터 하면 이제 퍼포먼스가 좋아야 될 텐데 네. 일반 나스 스토리지 하면 보통 이제 블럭 스토리지 아닙니까? 블럭 스토리지 계층형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네.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데 되게 안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그런 장애를 극복하신 겁니까? 저희는 나스 스토리지인데. 네, 기존의 그 나스들은 말씀하신 대로 계층형 디렉토리 구조가 맞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는 네. 전부 다 올플래시고 네.
올플래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나스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러한 파일 시스템의 계층형 구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중간에 보시는 이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메타데이터로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찾아갑니다. 그럼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까? 네, 맞습니다. 계층으로 이렇게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네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데이터가 네네. 저장된 곳을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낸드 플래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이게 굉장히 좋은데,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하면 속도의 문제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극복하신 겁니까? 속도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산 처리를 다 하게 됩니다. 네네. 그 하드웨어들이 75개 블레이드까지 모이는데 네. 그게 내부적으로 다 분산돼서 처리하게 되면서 이런 메타데이터로 네네. 한 번에 찾아갈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개념은 참 훌륭했지만 네. 워낙 느렸기 때문에 네네. 그 데이터가 컸기 때문에 보관 용도로만 썼었죠. 근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구글의 신경망 번역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구글 번역 요즘 해보면 엄청 정확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오른쪽에 빨간표로 크게 보이는 게 얘가 연산하는 정도입니다. 플럭스. 네네. 근데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죠. 네네. 이렇게 I/O를 받쳐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지만 빠른 기법이 필요했고요. 그걸 저희가 깰 수 있는 거는 계층형 디렉토리 구조가 아닌 낸드 그 NVMe에 기반한 오케이. 이러한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낸드 플래시가 쫙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NVMe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네. 64,000개의 그 채널들이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퓨어티라는 네. OS 네. 소프트 컨트롤러가 네. 소프트 디파인드로 다 그걸 컨트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여기에 다 개개별로 낸드 플래시 다 SSD 컨트롤러가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죠? 그래서 빠른 거군요. 그럼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이런 식으로 그 다양한 이제 비전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우선시 여기는 분야에 이제 굉장히 이것이 대중화 시키는데 네. 그 일조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 엔비디아의 그 GPU가 탑재된 어플라이언스처럼 네. 저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없던 제품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그러니까 대량의 데이터를 네. 실시간으로 빠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아까 지사장님께서 했던 경로 의존성 네네. 그런 아키텍처로 조금씩 붙여가면서 발전하기엔 한계가 있고요. 오케이. 완전히 새로운 곳에 새로 써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새로운 기차 선로를 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런 기업에서 이런 다양한 분야를 할 거 아닙니까? 네. 할 때 이거를 갑자기 기업의 기존에 있던 뭐 센 구조를 다 바꿀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리 뭔가 나스도지 뭔가 좋은 거를 바로 붙여가지고 그렇죠.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네. 그럴 때 아주 이런 플래시 블레이드가 굉장히 유용하겠네요. 그렇죠. 센 환경은 뭐 HBA 어댑터, 센 스위치, 뭐 케이블 포설 그런 게 많지만 네네. 나스 이런 파일 공유 기반에서는 그렇죠.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네네네. 케이블만 꽂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토콜들은 네. 오른쪽에 있는 파일 기반, 네. SMB 윈도우에서 공유하는 부분, 유닉스에서 공유하기는 NFS, HTTP 기반도 있고요. 네. 왼쪽에 보시는 오브젝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가장 유명한 아마존하고 연동할 수 있는 네네. API들, 그리고 오픈스택이라든지 네네. 구글 컴퓨터 엔진 이런 아주 새롭게 나오는 이러한 프로토콜도 저희 밑에 보시면 분산된 백엔드 그 데이터 스토어 저장 기법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핵심 코어인데 그 위에 API만 얹으면 바로 적용되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10년을 준비할 수 있는 네. 저희가 이런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놀란 게 이렇게 많은 분야에 아까 스펙스 엑스부터 다양한 분야에 벌써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게 좀 어떤 비전 데이터가 어떻게 저기 처리할지 궁금했는데 네.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클라우드가 이제 뭐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또 기존에 온프레미스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시대에는 어떤 새로운 이슈가 떠오르는 겁니까? 이런 클라우드 시대는. 클라우드를 하고는 쉽고 편하고 그 유용한 건 아는데 네. 보통 보시는 그 고객분들께서는 내 데이터를 퍼블릭에 둘 수 없다라는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둘 수 예, 없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데이터는 온프레미스 즉 데이터 네. 센터에서 운영하시고 일부 퍼블릭으로 가도 되는 그냥 일반적인 업무는 퍼블릭으로 가고 네네. 그 클라우드를 여러 개를 운영하시는 즉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그런 데이터 센터 운영 기법을 점점 이게 전환이 되어 가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는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간의
호환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스냅인데요. 네. 기존에 알고 계시던 이제 스토리지의 스냅샷은 그 스냅샷을 생성한 그 스토리지에서밖에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스냅샷을 포터블하게 만들어서요. 이기종에 넣을 수 있고요. 다른 프로토콜을 가진 그런 장비에 놓을 수 있고 심지어 클라우드에까지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프라이빗이건 퍼블릭 상관없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그 플랫폼 애저 서비스처럼 네. 이러한 기반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에서는 네. 백업, 뭐 복구, 네.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DR까지도 그러니까 클라우드 센터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장애났을 때 그쪽에서 업무를 바로 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이런 포터블 스냅으로 스냅이니까 아주 빠르게 복제가 되겠죠. 네네네. 이러한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플래시 블레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냅샷이나 리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네네. 클라우드에 스냅을 보관할 수 있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아무리 클라우드 시대에 오더라도 네. 예전에 우리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됐던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 프라이빗이건 퍼블릭이건 또 네. 다양한 퍼블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것들과 기존 데이터 센터 간에 이거 하나의 좀 그 심리스하게 네. 되는 거군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건 마치 이게 전에는 토끼가 그 거북이가 이제 간을 달라고 하니까 네네. 간을 이제 집에 두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마찬가지죠. 이거를 제 소중한 데이터를 여기저기에 막 다 둘 수 네네. 있는 겁니다. 이래야지 뭔가 기업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그런 비즈니스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거죠. 유연하게. 더 유연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든지 그렇죠. 이런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가성비하면 아까 세 번째 가성비하면 뭐 그 진방 옛날에 가성비 있었잖아. 뭐 디테일 뭐 진방거 아니야 하지만 저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그 가성비란 것이 요즘 같은 이런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게 비즈니스 모델이 자꾸 변하잖아요. 급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변하면 IT도 빨리빨리 그걸 따라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유연한 가성비가 정말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렇죠. 모든 이제 제조사들이 가성비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께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기존의 아키텍처에 조금씩 변화하면서 붙여가면서 이렇게 네.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빅데이터도 보셨듯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분석 기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진짜 빅뱅이 아니면 어려운 오케이.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기업에서 지금 그 가성비를 스토리지 가성비를 좀 어떻게 지금 많이 개선시켜서 활용하고 있는지 네. 그 예를 좀 몇 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적용 사례는 하드디스크 운영 환경으로 좀 통일해서 잡았습니다. 이게 네.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뭐 다양한 운영 환경이 있는데 네. 저희가 이거를 굳이 다 분류하는 것보다 하드디스크 환경 하나로 좀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렉 5개가 있습니다. 네네. 50개의 드로우가 올플래시로 가게 되면 5개로 감소하게 되고요. 네네. 예. 그 용량 저런 운영 환경이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성능도 당연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네. 배치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이 뭐 3배나 10배 이상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네.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는 거죠. 또 응답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기존에 이제 하이엔드 엔터프라이즈를 쓰는 스토리지에서 평상시에는 응답 속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용량의 캐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배치라든지 그런 헤비한 워크로드를 뭐 새벽이라도 돌리면 네. 응답 시간이 쭉 늘어납니다. 뭐 40ms, 100ms 늘어나게 네네. 되죠. 네. 올플래시를 도입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도 아무리 헤비한 워크로드가 와도 5ms 이하로 네.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도 중복적 압축 기술도 줄이고 운영 비용 줄이고 그러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면서 이거는 결국 고객의 이제 매출 증대, 네네. 운영 비용의 감소 네. 이런 부분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네. 가장 그 올플래시가 현재로서는 고객분들이 이건 맞아 하고 동의할 수 있는 게 VDI 환경입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 최근에 올플래시 스토리지들은 중복적 압축 기술로 용량이 절감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GUI 화면인데요. 17.2대 1로 나오는데 17.2대 1은 17.2배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저블 공간 9. 몇 테라를 네. 17배 하면은 160 약 170테라를 네네.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객은 17테라만 9테라만 사셔서 네.
165테라 쓰시는 거죠. 네네. 비용 절감이 되고요. 성능, 그 VDI 구축했을 때 다양한 병목 구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서 성능을 쭉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것을 가능하게 된 그 뭐 퓨어스토리지만의 뭔가 아키텍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이 고객사의 다양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네네.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뭐 개발 부서, 뭐 분석하는 것도 있고요. 뭐 클라우드를 쓰시는 업무도 있고요. 이러한 업무들은 다양한 프로토콜로 존재합니다. 뭐 블록 기반 센이 될 수도 있고, 나스가 될 수도 있고, 뭐 VM 가상 환경이 될 수도 있죠. 네네. 그거를 저희 밑에 세 번째 티어인 퓨리티에서 네. 저희가 그거를 다 보장을 합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플래시 블레이드나 플래시 어레이 이런 부분에서 저걸 데이터를 줄여주고 보호해줘서 엔터프라이즈의 가용성을 보장을 그러니까 얘가 해주면서 스토리지 OS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퓨리티라는 네네. OS가 네. 그걸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퓨어 원이라는 클라우드 네. 기반의 관리 시스템이 저런 것들을 중단 없이 더 지능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멀티 클라우드 운영 환경이든 기존의 코어 컴퓨팅 환경이든 아니면 네. 특화된 엣지 컴퓨팅 환경도 모든 업무를 저희 퓨어 스토리지만으로 네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스토리지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공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도 앞으로는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아니라 퓨어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회사명이 바뀔 수도 있겠네, 나중에.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네. 저희가 단순히 스토리지만 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라 네네. 고객의 업무까지 네네. 저희가 그런 티어까지 올라가고 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케어를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퓨어 스토리지가 태생적으로 창업할 때부터 이 퓨리티라는 네. 이게 그 어떤 그 얼프레시 스토리지 관련된 이 스토리지 OS를 만드신 거지 않습니까? 네, 운영 환경. 그 OS 운영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OS니까 여기에 스토리지 말고 또 다양한 것도 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죠? 다 그러니까 이게 집어넣을 좀 진짜 뭔가 플랫폼으로 앞으로 더 진화될 수 있는 네.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기업에서는 결국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어떤 우리가 기존에 20세기 때 생각했던 어떤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의 네. 어떤 기준 같은 것도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시면 네. 1사분면이 기존에 이제 고객들이 생각하시던 뭐 네네. 엔터프라이즈, 하이엔드 이런 스토리지의 네네. 기준입니다. 네. 가용성 부분에서 네네. 뭐 99.999%, 69, 그리고 네네. 뭐 복제 기술, 그리고 다양한 엔터프라이즈의 기능들 네. 이런 스토리지여야만 우리의 1등급 업무를 올릴 수 있어라고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올플래시도 당연히 아시겠죠. 하지만 올플래시는 엔터프라이즈 티어 기존의 티어 1으로는 갈 수는 없고 네. 그냥 새로운 아주 참신한 아. 뭐 중복 제거 압축 기술 그리고 단순하면서 그냥 오픈 환경 뭐 이런 신기술이 있는 그런 스토리지구나라고 전혀 별개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거하고 좀 별개로. 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제가 그 아까 지사장님께서 6가지 네, 테크 네. 타겟에서 그 얘기한 그 네. 6가지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리면서 네네. 한번 좀 생각을 요렇게도 고려해 보시라라는 네네. 걸로 제가 좀 진행을 해볼까 그러니까 이제 합니다. 이걸 이제부터 좀 6가지를 들으면서 네. 과연 이것이 우리 회사의 미션 크리티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쵸. 적합한지 아닌지를 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가용성인데 네. 구가 지금 6개거든요. 이제 뭐 우리 보통 뭐 별이 5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가 6개인데 네. 구가 6개인 건 많지 않나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 많지는 않고요. 네네. 예전에 이제 PD님 세대 네. 이제 메인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네네. 제 세대도 아니에요. 저 메인 프레임 세대 아닌데. 네. PD님 세대 이제 메인 네네. 프레임에 네. 연결을 할 스토리지들은 네. 저런 가용성이 필요했습니다. 네. 6-9이라는 거는 네네. 1년 동안의 다운타임이 32.5초 정도밖에 안 되는 네네. 아주 엄청난 고가용성이죠. 메인 네네. 프레임은 모든 부품들이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저런 가용성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스토리지도 그거에 맞춰서 이런 가용성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스토리지도 메인 프레임처럼 아주 거대한 프레임 타입의 이러한 스토리지들을 기존의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다, 하이엔드다라고 이제 오케이.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네네. 근데 저희는 네. M 시리즈 출시 이후에 네네. 2년 반 정도 됐는데 그 지금까지 2년 넘게 99.9999%의 가용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다운타임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멀티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해서 하는 것들 네. 이런 거에 이제 문제 없는 가용성인 거죠. 그것이 네. 6.9이라는 것이. 네, 99% 가용성은 네. 계획된 다운타임이든 계획되지 않은 장애 상황이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막 그 노이지하게 막 일으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간섭을 받아서 여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당연히 잡고요. 네. 맨 꼭대기에 보시면 메트로 클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액티브 데이터 센터, 기존에 생각하시던 D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99.9999% 가용성에 궁극적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액티브된 데이터 센터입니다. 한쪽에 데이터 센터가 주저앉아도 네. 이중화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이중화된 스토리지로 인해서 데이터가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 물론 뭐 데이터 센터가 두 개 다 주저앉으면 할 수는 네네네. 없죠. 거기까지는 이제 모든 스토리지들의 한계이긴 한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6.9이 아니라 9가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더 늘어나겠죠. 네. 액티브 데이터 센터가 되면 뭐 네네.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스토리지를 두 대 두는 인하우스 DR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까지 다 구현이 되고요. 네. 그것도 올 플래시의 빠른 성능. 네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용량이 늘어도 네네. 기존에 이런 그 리플리케이션 복제를 안 하셨더라도 퓨어는 공짜네 한번 해볼까 하시면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그 가능한 겁니까?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까? 액티브 클러스터라는 것은? 네, 저거는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9월에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퓨어리티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퓨어 스토리지의 가장 큰 강점은 이 OS라고 보는데요. 네. 퓨어리티. 이 OS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떤 그 뭐 컨테이너 안에 여러 가지 담을 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운영 환경이 리눅스 커널 위에 기반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리눅스의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죠. 네. VM은 이제 KVM이라든지 컨테이너 이제 도커 같은 이런 네네네. 가상화된 것을 써서 저희 컨트롤러 위에 그러니까 서버가 필요 없이. 네네. 저렇게 가상에 고립된 성능이나 보안으로 고립된 영역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사용자는 뭐가 좋아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단순한 이런 업무들, 헤비한 CPU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업무들을 사용자 프로그램에 올릴 수가 있고요. 서버 네네. 필요 없이요. 그리고 상용 솔루션들을 탑재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을 올리게 되면 마이그레이션 용도가 되는 거고요. 네네. 암호화 솔루션을 얹으면 암호화되는 그런 장비가 되는 거고요. 암호화 쪽을 또 강화시키는. 그쵸. 네네. 오케이. 그런 역할이 되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기능이라든지 추가 장비가 추가돼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한 번에 해결하는 거죠. 네. 또 뭔가 이렇게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같은 걸 구현하기도 되게 쉬워질 것 같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이러한 그 퓨리티 런이라고 불리우는 네. 이런 가상 공간에 올라가는 서비스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유니파이드 모델입니다. 이쪽에 윈도우 서버를 올려서 파일 공유도 할 수 있는 윈도우든 뭐 NFS든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속 설명드렸지만 저희 그 플래시 어레이에는 네. 그 스냅샷이나 뭐 복제 기능, 중복제거 압축 기술이 다 적용이 되는 네. 그 컨테이너 안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혜택까지도 동시에 누리면서 가용성까지 누리는 그런 훌륭한 운영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OS가 있으니까 여기 컨테이너를 이용해 가지고 단순한 이제 스토리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아까 말한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진짜 구현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데이터 플랫폼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말하는 것들이 기존에 하드웨어적으로 하던 기능들을 다 소프트웨어화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도 그 모든 부분이 소프트웨어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소프트웨어 디파인 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저희한테 얹어서 이식시키기가 상당히 쉽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컨테이너에 어떤 걸 올리느냐에 따라서 저희 네. 퓨어 스토리지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네.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존의 플래시 스토리지 아키텍처하고 네. 퓨어 스토리지마다 아키텍처를 이제 확실하게 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저번에 웨비나 했지만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일단 저 단도직으로 물어볼게요.
일반적인 플래시 스토리지는 이제 그 낸드 플래시에다가 이제 SSD 컨트롤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SD를 장착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사스건 사타건 이제 어떤 채널 하나로 가는 건데, 네. 그 퓨어 스토리지는 그러면 그냥 일반 낸드 플래시에 SSD 컨트롤러 없이, 하드웨어 없이 그냥 그 소프트웨어로 그 NVMe 아키텍처가 있어요. 64,000개 채널이 있으니까 네. 각 기존의 낸드 플래시들을 그 퓨어리티 아까 그 소프트웨어 컨트롤러로 이것들을 아주 그 바로바로 이것을 통합적으로 다 관리하고 그쵸. 해주는 이제 네. 그런 아키텍처인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 플래시 스토리지는 그 SS 컨트롤러가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한 거고. 그렇죠. SSD가 용량이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네. 말씀하신 대로 단일 채널 이런 병목 네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SSD 컨트롤러 개별 자체에 의존하게 되면 SSD가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돼버리면 SSD 개별 이런 거를 다 컨트롤하기가 너무 부하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NVMe의 길이 뚫렸고요. 네. 그 위에 보시는 주황색 부분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SSD의 컨트롤러들이 하는 기능들을 네. 모든 것을 저희가 글로벌하게 네네.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SSD 컨트롤러 풀이 생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보시면은 다 낸드들입니다. 낸드들이네요. 컨트롤러가 없고요. 오케이. 그 왼쪽에 보시면 맨 밑에 낸드들은 점점점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네네. 오버 프로비저닝 영역들인데요. 왼쪽. 네네네. 네. 거기 보시면은 그 점점점점으로 된 네모들은 네네. 그 쓸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거는 그 SSD 컨트롤러들이 쓰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레저베이션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저희는 그걸 다 소프트웨어에서 하기 때문에 오케이. 저희는 다 낸드만 있습니다. 오케이. 중복 제거 압축돼서 네. SSD 최적화된 그 기법을 한 데이터들이 순수하게 낸드 그냥 저장만 가서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네. 제품명 이름이 다이렉트 플래시군요. 소프트웨어. 네, 다이렉트 다이렉트. 플래시. 낸드 플래시 다이렉트하게 직접 직접 다이렉트 가는 한다. 오케이. 또 산지직송 얘기 또 네네. 그래서 컨트롤러도 NVMe로 바뀌고요. 네. NVMe를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게 컨트롤러가 엠버에 바뀐 게 올해 7월부터 된 네. 겁니까? 네, 7월부터 됐어요. 저번에 웨비나 나오셔가지고 이게 4월달에 이제 얘기하셨죠? 나온다고. 네. 진짜 나온 네. 거네요? 네, 나왔습니다. 네네. 저희는 로드맵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맨 오른쪽은 낸드만 꽂혀 있는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입니다. 네네. 오케이. 그리고 로드맵인데요. 이거는 4분기에 나올 로드맵인데 네. 저희가 NVMe 그 아키텍처 중에 이제 리모트에 있는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NVMe 오버 패브릭이라는 네. 걸 통해서 확장 셰프를 제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두 개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NVMe 오버 패브릭으로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NVMe 성능과 그런 프로토콜 기능을 네.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뭔가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아무래도 이제 뭐 엄청나게 급증하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유용하겠네요. 네, 데이터 네. 급증한데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의 새로운 기준을 좀 다시 그 정의하고 싶은 게 이제 기존의 경로 의존성, 그 사피트 8.5인치도 있고 잘 아시는 이제 쿼티 자판의 구조. 옛날에 네네. 이제 타자기 시대에 너무 빨리 치면 이게 꼬여가지고 일부러 네네. 어렵게 만들었대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데 이제 쿼티 자판을 유지하듯이 네. 이 좀 기준을 깨시라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사분면으로 등극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6-9의 가용성에 네네. 액티브 클러스터까지 추가된 궁극의 가용성을 제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서 아 이제는 정말 이것이 이제 그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이제 이걸 쓸 수 있겠다 없겠다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기술, 향후 10년이 중요한 거죠.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 친구 영업이 있는데요. 네. 비유를 하는 게 우유를 비교를 해요. 우유 유통기간을. 그러니까 우유를 사실 때 내일이 유통기한, 내일까지가 유통기한인 우유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음 주 일주일이 남은 우유를 사시겠습니까? 저는 내일 왜 싸니까. 아니, 거의 똑같아요. 농담이고요. 당연히 네. 다음 주죠. 네. 그래서 보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우유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저 깊숙이 이제 맞아요. 우유를 씹죠. 맞아요. 네. 똑같습니다. 10년을 준비하고 10년 후에 발전될 기술을 예측을 한다면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지는 네. 네. 10년 뒤지만 지금 이제 어차피 세상이 지금 이제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 중심인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뭔가 기업은 어떤 형태로 가는 뭔가 이게 데이터들을 핸들링하는 네.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갖춰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관리라는 데 있어서 뭐, 갑자기 셀프 드라이빙 스토리지라고 했는데, 네? 네. 그래서 자율주행 차는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네. 자율주행 스토리지란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오늘? 저희 네. 지난달에 퓨어 라이브 행사 때 네. 엔비디아 그 전무님께서 오셔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네네. 저도 보고 되게 재밌어서 네네.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이게 그때 이렇게 했던 동영상인데요. 네네. 사람이 없는 차입니다. 아, 이 차가 자율주행 차량이군요. 예. 네네. 근데 저렇게 차들을 인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좌회전도 이제 좀 있으면 하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저렇게 못하는데. 이야. 저렇게 자율주행을 하는데 자율주행 기술이 네. 1에서 10가지가 있다면 벌써 기술은 10가지 와 있답니다. 네네네. 이제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저렇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GPU 연산 이런 이미지 분석 기술 네. 실시간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게 와, 기술이 진짜 이렇게 야, 왔구나. 저도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차라는 거 기사는 많이 봤지만, 네. 이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해준 영상을 보여준 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처음 보네요. 네. 정말 신기해요. 네. 자,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지 관리도 네. 뭔가,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뭔가 네. 도와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기존에 있던 퓨어1에서는 네. 관리나 분석, 이제 기술 지원 서포트 등을 했었었는데요. 네네. 그 밑에 보시면 빨간색 네모칸으로 메타라는 인공지능의 이름입니다. 저희 네네.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센서들, 이게 네네. 스토리지에서 월드와이드하게 이제 펼쳐져 있는 곳에서 온 로그를 모아서 분석을 해서 네. 학습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메타가 앞으로는 전 세계 퓨어 스토리지 사용자들이 네. 하는 그런 이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을 네. 딱 분석을 하면 네. 얘가 어떤 뭐 베니핏을 줄 수 있는 거죠, 사용자한테? 기존에 쌓여 있었던 로그들도 분석을 해서 학습을 하고요. 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로그도 계속 분석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알려진 문제점에 대해서는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조치를 하세요. 그리고 용량이 이렇게 차니 증서를 아, 고려하세요. 네네네. 라는 거를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수천 개가 넘는 이러한 성능이나 용량이나 문제가 있는 이러한 지표들을 네, 내가 네. 계속 학습을 해서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워크로드 플래너라는 거는 부하의 정도 그리고 용량 증가 추이를 예측해서 네. 스토리지를 계속 최적화하고 문제가 없게 만들고 고객한테 미리 사전에 증설을 하십시오. 네네. 어떤 워크로드가 이렇게 들어와서 뭐 레이턴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이걸 분리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결국 이제 각 분야별로, 그죠? 네. 인더스트리별로, 아니면 뭐 아까 데스크다 VDI 환경이고 뭐건 간에 네. 각 개별 환경마다 뭔가 맞춤형의 그쵸. 가이드를 얘가 해줄 수가 있겠네요. 네, 그거를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AI라든지 빅데이터, 뭐 슈퍼컴퓨팅 이런 쪽의 장비를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하면서 납품을 하면서 네. 저희가 그런 기술도 계속 네. 배워오는 거죠. 네네네. 제가 PD님하고 이걸 하면서 제가 프리젠테이션 스킬을 배웠듯이 네네. 저희도 이제 네. 뭐 페이스북이든지 스페이스X 하면서 막 그런 기술들을 배워와서 네. 분석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거죠. 네. 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장표인데 처음에 낯서셨겠지만 지금은 좀 이제 이해가 그렇네요.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고객의 다양한 업무를 다양한 그 프로토콜로 존재하는데 퓨어 스토리지가 그걸 다 서비스하고 네. 이런 인공지능으로 관리까지 해서 모든 네. 업무를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네. 단순 스토리지 회사가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퓨어 스토리지가 아니라 퓨어 데이터 플랫폼. 네네. 네. 그거 내가 말한 건데. 바로 써먹네 또.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보통 스토리지 회사 하면 보통 아까 지상이 이렇게 무게로 쟀다, 얘는 근으로 팠다, 그런 말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퓨어 스토리지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거의 스토리지 하면 하드웨어가 떠오르는데 네. 퓨어 스토리지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네. 뭔가 이런 것이 떠올라요. 네. 그죠? 예. 그런 쪽에. 그래서 저희도 고객사와 같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게 알겠습니다. 퓨어 스토리지 네네. 장점입니다.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디지털 경제 시대 때 그러면 어떻게 그 스토리지를 우리가 뭐 선정을 할 때, 그 검토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까? 어떤 체크포트가 따져야 될까?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기존의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실 땐 뭐 RFP를 내고 뭐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뭐 기능들, 뭐 심 프로비저닝, 내부 복제, 외부 복제, 뭐 포트 개수, 캐시 용량 이런 좀 정형화된 네. 기존의 그런 방식으로 스토리지를 고려하셨다면은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올플래시 그리고 네. 앞으로 10년 후를 준비하는 스토리지들은 당연히 무중단 아키텍처 있어야 되겠지만 네. SSD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최적화하고 더 데이터를 줄이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단순히 포트 개수 그런 게 아니라 높은 I/O 밴드위스 즉 뭐 16기가 HBA에서 32기가 HBA로 가고 또 NVMe 기술로 가는 네. 이러한 최신 기술들을 얼마나 로드맵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거를 그 약속한 네. 기간에 출시를 하는지에 네. 대해서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저희가 중복 제거 압축 효율이 그 어떠한 그 다른 올플래시 제조사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환경, 뭐 가상 서버 환경, VDI 환경에서 각각 이제 다른 중복 제거 효율을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각 업무의 데이터 성격이 네, 달라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VDI 환경을 예를 들면 고객이 120테라를 사용하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이제 견적을 요청하는 거죠. 네. 저희는 실제 물리 용량 20테라만 가져가도 고객이 원하는 용량 120테라를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하드디스크 대비 약 두세 배 이상의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다른 경쟁사 대비도 그 중복 제거 효율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 비용으로 풋프린트를 줄여주니까 운영 비용을 주는 거고요. 네네. 이러한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 질문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이제 좀 퓨어스토리 코리아의 좀 그 각 또 전문가분들께서 또 지금 그 답글을 또 달아주셨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아까 지사님 다시 모시고 이제 바로 여러분 30초 뒤에 바로 Q&A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사님 오시죠? 네, 30초 뒤에 바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Q&A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재범님, 기존 레가시 스토리지와 플레이 스토리지 도입으로 인한 하이브리드 환경의 스토리지와 활용 방안을 가이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 레가시 스토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네. 그렇죠. 저희는 하이브리드는 제공을 하지 않는데요. 네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필요한 업무는 하이브리드에 올리시고, 네. 예, 올플래시가 필요한 그런 빠른 이제 좀 티어 1, 뭐 DB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쪽은 올플래시로 운영하시는 네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하이브리드라고 말씀하신 게 기존의 그렇죠. 레거시. 트레디셔널 네. 스토리지 그리고 앞으로 고려하시는 올플래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활용 네네. 방안이신 것 같은데 아마 기업이 됐든 아니면 뭐 이제 어떤 뭐 기관이 됐든 네. 나름대로의 그 데이터가 아마 티어링 돼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네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탑 데이터, 티어 1급 데이터는 가능하면 그
그 올플래시 쪽에 네네.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아카이브라든가 백업 쪽 네네. 그런 쪽은 이제 그 기존 트레디셔널 그런 디스크 쪽에다 저장을 하시는 거 그렇게 알겠습니다.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내용 계시면은 저희가 도전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님, 컨트롤러가 액티브 구조인가요? 네, 액티브 구조 맞습니다. 허여우님은 퓨어 스토리지가 올프레시 스토리지의 리더인 이유가 SSD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우월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짧게 요약해드리면 네.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줄여주는 중복 제거 압축 기술에 가장 우위가 있고요. 네. 그리고 SSD를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들, SSD를 최적화함으로써 수명을 늘려주고 성능을 빠르게 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다른 올플래시 벤더에 비해서 이쪽에 우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SSD를 최적화하는 게 거기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하는 거죠, 그죠? 네, 아까 그 NVMe 또 아키텍처 기반으로, 네. 그죠? 64,000개 채널하고 소프트웨어로 네. 두 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벤더처럼 그 하드웨어 기반의 SD 컨트롤러가 아니라, 네. 그죠? 네. 기존의 다른 올플래시나 이제 하이브리드 그런 스토리지들은 네. SSD 컨트롤러에 최적화된 기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저희는 그게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더 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에서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뭐 가비지 컬렉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웨어레블 뭐 네. 그럴 게 굉장히 우위가 있는 거죠, 그런 네, 거에 네. 있어서. 자, 그다음에 김인선님, SAP 하나와 같이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퓨어 스토리지와 중복 투자가 된 건지 아니면은 이런 경우에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네. 네, 모든 처리되는 주요한 데이터는 이제 메모리에서 오고 가고 하겠지만 이게 저장이 되고 또 다시 불러올 때는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빠른 스토리지. 네. 기존에 SAP 하나 정도 투자를 하셨으면은 이거를 저장하고 읽어오는 이런 부분까지도 그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네네. 그러면은 이쪽 부분에서 병목이 생겨버리면 네네. 굳이 인메모리를 한 부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SAP 하나에 대한 그 레퍼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궁합이 맞는 거죠. 그렇죠. 네. 전승호님, 이제 결국 이제 퓨어 스토리 올프레시로 교체할 때 비용 절감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건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네. 네, 보통 이제 ROI라고 하나요? 투자된 회수가 어느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아까 마지막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드디스크 대비는 네. 뭐 최소 2~3배부터 많게 네. 10배까지 되고요. 네. 그러니까 도입 비용하고 운영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네. 사실 네. 그 저희 나라 고객분들이 이 애플 투 애플로 비교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네네. 사실 이제 총 소요 비용 내지는 그 ROI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존의 트래디셔널 스토리지가 차지하는 어떤 상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이제 전력량 그다음에 그 뭐 냉각 비용 네.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비교를 해 보셨을 때는 아마 올플래시 쪽이 그 애플 투 애플로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사스라든가 그 디스크가 쌀 수가 있죠. 하지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비용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네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경학님, 기간계 시스템에 DB 자료용 플래시 스토리지 백업 전략은 대략 어떻게 레코멘드 하시는지요? 백업 전략은 저희가 물론 빠른 스토리지긴 하지만 고객의 대부분의 백업 인프라는 기존의 백업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존 백업 인프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 저희가 스냅샷이라든지 이런 클론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다 제공하기 때문에 네. 기존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정호님은 그 퓨어 제품은 센과 나스 환경 모두 적용 가능한지요? 파일 시스템 용량 얼마까지 지원되는지요? 네, 퓨어 스토리지 세 번째 토픽에서 저희 플래시 어레이 M이나 네네. X 시리즈는 네. 이제 원래 센 스토리지였고요. 네네. 유니파이드가 되면서 나스까지 지원이 네. 되게 됩니다. 저분은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우리 노 부장님이 얘기하는 거를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네네. 아니, 그- 40분 전이니까. 그, 네. 예, 파일 시스템 용량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빠른 오브젝트 스토리지 형태의 나스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볼륨입니다. 네네네. 예,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속도는 빠른 거고요. 그죠? 네. 네. 보통 이제 통 볼륨인데 좀 느린 게 문제였거든요. 오브젝트 그렇죠. 스토리지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박치규님은 플래시 블레이드의 성능과 집적도, 뭐 냉각 효율 이런 게 궁금합니다.
플래시 블레이드는 단연코 나스 제품 중에서 가장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5그 샤시를 다 증설을 했을 때 최대 네. 리드 성능이 75GB/s이고요. 네. 라이트는 25GB/s이라는 엄청난 성능이 나옵니다. 네. 정기성님, 미국의 페이스북 사례 말고도 국내에도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많죠? 그럼요. 그렇죠? 네. 플래시 블레이드도 많이 쓰이고 있죠. 플래시 블레이드는 이제 네. 이미 설치 사례가 지금 돼 있고요. 네. 여러 다양한 이제 그 인더스트리 고객분들하고 네네.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업종은 어떤 업종 대략 뭐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했던 이제 반도체 네. 쪽에서 어떤 이제 프로덕티비티를 향상시켰을 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리턴이 굉장히 좋은 그런 쪽이다 보니까 네. 반도체 쪽이 아무래도 지금 저희 쪽은 이제 첫 번째 사례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네. 김영철님은 스토리지 부가 기능으로 스냅샷, 스토리지 복제 기능도 지원이 되는지요? 네, 다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네. 그런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은, 다양한 기능들은 네. 거의 다 지원이 됩니다. 김지호님은 장기적 로드맵에서 플래시 성능 향상에 대한 고품질 화로 갈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스토리가 등장할까요? 이건 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냥 뭐 관점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메모리가 음. 낸드 플래시 메모리도 3D로 가고 있고요. 심지어 D램조차도 이제 3D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네네. 그 10나노 이하의 공정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적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 기술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임근식님, 구글의 신경망, 구글넷, 인셉션넷은 TPU를 이용 시에 여전히 SSD로 이용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럼 그 분야에도 대량의 분산 변경 처리를 위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으로 가는 게 대세로 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시초부터 뭐 구글 파일 시스템부터 해서 하드웨어 전신이 된 이제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네. 뭐 구글에서 그렇긴 하지만 이제 구글에서 사용하는 이런 오브젝트 방식은 물론 분산 처리돼서 저희 같은 이제 통합된 스토리지를 쓰진 않겠지만 점점 그 추세는 점점 더 이러한 오브젝트 방식, 기존의 파일 계층형 구조가 아닌 걸로 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효숙님, 클라우드 기반으로 AI 활용 스토리지 관리 자동화를 위해 퓨어 스토리지의 오브젝트 스토어 방법이 대세로 가는 분산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보면 되겠나요? 이게 무슨 뜻인가? 김효숙 질문을 좀 다시 좀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겠고요. 박우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각도에서 답변을 해주시니까 보고님 입장에서 참 도움이 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두 분 말고도 퓨어스의 전문가분들 지금 그 예, 계속 답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답글도 보시면 예,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정규성님, 나스 스토리지를 사용 시에는 내부망의 기반 시설도 받쳐줘야 할까요? 센 방식에 비해서 단점도 있을 듯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요? 네, 그 센 방식은 단순히 스토리지만을 위한 구간인데요. 네, 그렇죠. 네트워크 구간은 모든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물론 네. 이게 뭐 10G로 가고 뭐 40G로 가고 100G로 가면 이제 비용이 들겠지만 네. 기존에 이제 원지에서 이제 10G도 많이 보편화됐다고 보고요. 그런 곳에서 그런 인프라에서 저희 플래시 블레이드를 추가적인 다른 인프라 구축할 필요 없이 연결만 하게 되면 바로 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죠. 최재성님, 퓨어 스토리지는 퓨어티 OS 사용으로 모든 모델에서 호환이 가능하고 컨트롤러 교체만으로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며 보증 처리인가요? 아니면 개별 업그레이드인가요? 저희가 넌 디스럽트 업데이트라는 NDU라는 방식의 업그레이드 방식을 제공하는데요. 컨트롤러가 액티브로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 컨트롤러를 다음 세대 혹은 더 상위 모델로 교체를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정상이 되면 다른 한쪽도 마저 교체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무중단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정규성님, 클라우드 이용 시에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지요? 근데 이게 그 퓨어 스토리지 아까 스토리지보다는 예, 서버 쪽의 그렇죠? 어플리케이션 어차피 쪽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네네. 어차피 네. 그걸 투명성을 높이는 거지. 방금민님, 타사 제품과 결합해서
퓨어 스토리지 올 플래시 디스크 확장이 가능한지요? 네, 이런 거는 이제 타사도 안 되고요. 네네. 자사에서. 알겠습니다. 박우일님은 플래시 스토리지 도입은 내부 설계 수정이나 소스 코드의 수정 없이 큰 속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박병수님은 중복 제거 시에 성능 이슈가 발생하는지요? 저희는 빌트인으로 만들어진 그 올플래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태생부터 네, OS, 목적 자체가 OS에 아예 올플래시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렇게 올플래시가 되려면 중복 제거 압축 기술이 필수이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그걸 넣었고 그렇게 네네. 하면서도 성능이 1ms 이하로 안 떨어지는 아키텍처로 설계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중복 제거 율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네. 일단은 그 데이터의 그 종류나 성격에 따라서 저 부분은 좀 차이가 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VDI 가장 중복 제거율이 많이 나오는 거는 실제로 노부장은 가장 많이 중복 제거된 VDI 환경에서는 중복 제거 얼마 정도 갔어요? 최대 40대 1까지도 40대 1. 봤고요. 그때 우리 4월달에 고객분 나오셔가지고 네. 미래로 시스템에서 나와서 40대 1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쪽도 그렇고요. 40대 1이 꽤 있습니다. 네. 보통 20대 1 나오는 것도 많고 네, 네. 이렇게 많이 중복되면 중복될수록 많기 때문에 그 VDI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복 제거율이 엄청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창현님, 퓨어 스토리지도 넌 레이드 방식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용량 증설 시 디스크 단위의 확장이 아니라 쉘프 노드 단위의 증설만 가능한지요? 네, 저희가 넌 레이드가 아니긴 합니다. 저희 네네. 엔드에 특화된 레이드 3D라는 이제 레이드 기법을 사용하고요. 증설 단위는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디스크 단위가 아니라 저희가 묶는 그 셰프의 반쪽 단위입니다. 네네. 셰프의 반쪽 단위씩 증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성님은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플래시 스토리지 구입 비용도 고가일 것 같고 나중에 디스크 교체, 수리, 유지 보수 시에도 비용이 더 나오진 않는지요? 사실 이제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비용, 뭐 구입 비용, 그리고 이제 디스크 교체, 수리. 사실 제가 이 20년 넘게 이제 스토리지 쪽을 계속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네. 그 기존 트래디셔널 디스크에 비해서 이 SSD가 장애율이 훨씬 적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기계적인 게 없으니까. 기계적인 게 없어요. 네네. 그냥 네. 0, 1의 그냥 정기적인 그렇죠, 신호다 그렇죠. 보니까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장애라든가 그런 데 피지컬한 어떤 데 트러블 같은 게 없고요. 사실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고객사 쪽에서 이제 구매하신 비용의 뭐 몇 프로 이제 이 정도로 가시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사실 고객 입장에서 사용하시는 비용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디스크를 이제 예를 들어 구매하시면 타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플리케이션은 따로 구매를 하시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별도 판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희는 모든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다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네. 사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뭐 구매라든가 뭐 용량 단위 라이센스 정도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을 때는 뭐 어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유지 보수 이런 도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동추님, 아마존 S3처럼 S3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스토리지도 있는지요? 네, 플래시 블레이드에서 S3 네네.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차지용님께서는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전환하면 설치 공간뿐만 아니라 냉각 공조 비용도 꽤 줄일 것 같은데 실제로 올플래시 스토리지 전환한 고객사의 냉각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비용 절감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건 다 운영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운영 비용이 극단적으로 절감된 사례가 그 미국의 CAC라고 30초 안에 신용 평가를 해줘야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극단적으로 99%가 절감이 됐는데요. 네네. 여러 가지 업무가 있었는데 그걸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 스토리지에 넣습니다. 근데 네네. 아직 뭐 용량도 많이 남고 그 성능도 많이 남으니까 다른 업무들을 막 넣은 거죠. 뭐 네네. MS SQL도 넣고 네네. 뭐 다른 것도 넣고 해서 그런 다양한 스토리지들 다 걷어내고요. 저희가 네. 하나로 해서 빠른 성능에 이런 운영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네. 김한수님, 스냅샷을 이기종에 올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스냅샷 포맷이 오픈되어 있다거나 관리 툴이 오픈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오픈은 안 돼 있고요. 네네. 일단은 지금 초기 단계여서 예, 저희가 그런 API를 제공하고 있고 네. 오픈될지 여부는 이제 본사 방향이 예. 네.
박주기님은 유지보수 및 직원 교육, 그러니까 교육 지원 같은 현황 같은 게 궁금하다고. 네. 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워낙 그 단순하고 GUI도 몇 번만 클릭하고 볼륨 할당하고 뭐 볼 수 있게 메뉴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1시간 교육이면은 다 운영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교육은 항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은 이중화 솔루션이 자체 내장이 되어 있는 건지요? 이중화 솔루션은 이제 서버 쪽에서나 이제 쓰는 부분이고 이제 스토리지 자체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계속 그 볼 수 있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중화 솔루션이 그 스토리지의 그 이중화 솔루션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MPIO, 멀티패스. 뭐 그 부분도 그 부분 아니면 그 아까 우리 그 저기 싱클랩 액티브 클러스터. 그 두 가지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 다 뭐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아니 잠시만. 읽어주세요. 근데 퓨어스토리지인 김지명 같은 미녀분들이 IT 전문 기술자로 영입돼서 아마 시장에 대세가 됐. 근데 김지명 이사님께서 얼굴이 어떻게 아시지? 임근식님께서 궁금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신봉규님, 페이스북에 AI 플랫폼에 AFA를 올플래시 어레이를 도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플래시 어레이만으로도 밴드위스가 AI 요구 사양을 만족할 수 있는 건지요? 네, 그 페이스북에서 요구했던 성능이 초당 70기가를 읽어서 그걸 네. 분석을 해서 초당 10기가바이트의 라이트를 해야 되는 조건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걸 충분히 만족을 했습니다. 한종원님은 기존 구형 나스와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요? 연동한다면 속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존 나스와 연동을 어떤 방식으로 되게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요. 나스는 파일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객사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런 데이터 복제나 연동 이런 거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주님, 저희는 관제를 운영하는데 운영하다 보면 스토리지별 TCO 절감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중복 제거 및 TCO, ROI 등 수치상 보고서를 매달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가 기본 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TCO, ROI 이런 부분들은 기본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님은 그 올플래시 어레이 구성 시에 플래시 모듈로 구성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를 다이렉트 어세스하는 거 말고, 네. SSD로 구성된 제품군도 있는지요? 그럼요. 네, 당연히 네. 있습니다. 네. 좀 약간 자세히 설명 해 주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까 방송 듣다 보면 여기는 SSD 컨트롤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기존에 이제 플래시 어레이, 그러니까 네. SN이나 블록 스토리지에서는 SSD 모듈로 구성이 되고요. 네. 이제 X 시리즈부터는 그 다이렉트로 가는 NVMe 방식의 그런 저희가 직접 제작한 그런 모듈이 제공이 됩니다. 네. 김효숙님은 그 퓨어 스토리지 솔루션을 구매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뭐 스토리지 엔지니어를 별도로 고용하는 게 부담이 되는데 네.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건지. 네. 저 부분은 저희가 가장 장점 중에 하나고 저희 네. 고객 그 평 중에 하나가 퓨어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시고요. 네. 내가 이 스토리지가 있는지 잊어버리셨어요. 고객이 2년 동안 네. 장애도 안 나고 뭐 문제도 한국 없고 고객이에요? 아니요. 아, 미국 고객? 네, 저희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홈페이지에 네. 그 사례가 있어서 저도 아, 홈페이지 네네. 번역하다 참 많이 웃었는데 스토리지 있는지 몰랐대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그 퓨어원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게 알아서 다 셀프 진단해주고 네네. 사람이 가야 되면 이제 엔진을 네.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고객분들은 스토리지를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죠. 네. 그 저희가 그 디스크를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네. 매뉴얼을 드리잖아요. 네네. 저도 뭐 이제 다른 실제 다니면서 저희 이제 스토리지 매뉴얼 보면 네. 뭐 책으로 뭐 굉장히 많고 몇 박스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어. 저희가 그 텐트 카드라고 불러요. 네. 저희 매뉴얼을 명함 2개를 이렇게 딱 세워놓은 것 같이. 이야. 그래서 그 명함 2장 정도로 저희 매뉴얼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큰 백그라운드,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는 분도 그 텐트 카드, 명함 2장 정도 되는 걸 보시면서 네네. 뭐 운영도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김효숙님께서 문의하신 네. 저 내용에 가장 적합한 스토리지가 퓨어 스토리지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저번에 그 지난주에 나오셔가지고 그 퓨어 스토리지가 애플보다 고객 충성도가 높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이 점이 그런 거에 가장 큰 기여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점이. 그 NPS 지수라고요. 그
내가 네. 써봤던 이 제품을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를 충분히 이게 좋은 제품이니까 소개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네네. 형태의 그 만족합니까? 라는 형태의 그 이 시장 조사 기관에서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83.5.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그 애플이 60점. 60점대였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그 일반적인 스토리지 벤더들이 사실 한 20점대 네네.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그 써보신 고객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스토리지 관리가 이렇게 간편한데 아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것도 AI가 그걸 또 이제 메타, 빼가지고 루틴한 것도 다 해준다며 메타가 그죠? 네, 그렇죠. 더 간단해지겠네요 앞으로 그죠? 그렇죠. 네. 더 간단하고 네네. 더 셀프 그렇죠. 치료하고 진단해주고 네네. 하는 게 가능하겠죠. 네. 자, 김한수님께는 중복 제거 압축으로 간혹 데이터 손실이 생길 경우가 있다는데 피어스리 제품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이런 문제는 데이터를 중복 제거 압축을 하게 되면 네. 해시 테이블 관리로 이제 이 키 값을 메타 데이터를 관리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메타 데이터는 컬리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네. 동일한 주소가 네. 매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저희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백그라운드로 도는 이제 최적화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네. 이런 해시 테이블 값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계속 체크하고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게 충돌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퓨어스토리가 중복 제거율이 제일 좋은 이유가 네. 뭡니까? 제일 이유가. 네. 가장 좋은 이유는 저희가 이제 가장 정교한 단위, 그래뉴얼리티가 네. 512바이트,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현존하는 OS들이 쓰는 가장 작은 일반 다른 데는 4K 뭐 이렇게 네, 하는데 4K, 8K 저희는 네네. 512바이트고요. 네네. 저희가 이 정렬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처음에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 32K가 들어왔다고 하면 네네. 그 512바이트 단위로 쭉 체크를 하는데 이게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게 들어와도 이거를 중복되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교한 단위, 정렬에 의존적이 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저희가 중복 제거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512바이트로 해서 그렇구나. 네. 아무래도 이게 덩치가 크면 클수록 중복 제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피디님도 질문한 상문 드리면 안 돼요? 네? 네. 자, 임근식님 퓨어스토리가 정말 하드웨어 느낌보다 소프트웨어 느낌이 난다고요. 크게 성장할 것 같다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박치규님은 퓨어원 메타와 이슈 핑거프린트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네, 퓨어 메타에서 제공하는 게 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이게 뭐 지문 인식처럼 네. 그거를 이제 핑거프린트를 계속 쌓아둡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거죠. 네. 풀어서 얘기하면. 아.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리스트업을 쭉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30초마다 네네. 전 세계에 있는 어레이들을 체크해야 되는 가장 심각한 핑거프린트. 네네. 이거는 뭐 5분마다 돌아도 되고 어떤 건 뭐 몇 달 만에 돌아도 되고 이런 식의 우선순위를 둔 그 프로세스가 네. 전 세계에 설치된 어레이들, 거의 클라우드 어시스트에 연결된 어레이들을 다 돌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이슈를 다 그 체크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이광재님, 플리스 스토리지 좋은 거 아는데 퓨어 스토리지 결국 비용에 대한 이슈가 되는데 그 비용적인 부분, 그러니까 결국 질문이 이거예요. 이거 가성비가 좋냐? 네. 기능 좋은 거 다 알겠는데 과연 이게 경제적이냐? 네. 이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뭐 사스나 사타 스토리지하고 저희 거를 뭐 애플로 비교를 하면 네. 사실 현재 기준은 비싼 건 네네. 사실입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뭐 상면이라든가 전력량, 뭐 예를 들어서 냉각 비용 그리고 그 부수적인 것들을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셨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낸드 플래시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제 네. 그 효과적인 그런 네. 아마 스토리지 솔루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스타 말고 기존의 다른 네. 올플래시 스토리지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론 이제 고객분들이니까 구매를 하실 때 네. 비교를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현재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셨던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보셨던 제품 중에 진짜 올플래시 스토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퓨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타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모델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네. 뭐뭐 맥스 뒤에 F, 뭐뭐뭐 스토리 뭐뭐뭐 올플래시. 네네. 근데 저희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M 뭐 50, M70, 네. 뭐 플래시 블레이드는 플래시가 들어가지만 그 사실 저희가 플래시임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일부러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올 플래시 스토리니까. 근데 사실 타사 같은 경우 거기다 뭐 F를 붙인다거나 올 플래시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부분은 사실은 그게 네. 올 플래시가 아닌 그 전통적인 방식의 20년 이상 네. 아키텍처에 그냥 SSD만 꽂았다라는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거죠. 네, 대신 네. 올 플래시라는 부분을 이름에서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저희가 그 매직 쿼드런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보여드렸지만 그 이미 자기네들이 인수한 올 플래시 제품이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레트로핏 그리고 기존 그 스토리지에 SSD만 꽂은 제품들을 많이 그 시장에 비즈니스를 네, 해요. 네, 그 네. 이유는 사실 그 국내 시장을 좀 프라이싱 가격적인 부분으로 많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오늘 노 부장이 얘기했지만 사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던 변화하실 수 있는 혁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좀 더 큰 로켓을 달고 네.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4피트 8.5인치 틀에 갇히지 마시고 네. 좀 더 혁신적인 방법 그리고 진짜 올플래시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게 제 메시지의 좀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주님은 탑엔더에 비해서 퓨어스토리의 강점인 컨트롤러 무상 교체 프로그램은 계속 유효하는 건지요? 네. 네. 박지규님은 퓨어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 M 구축 후에 필요에 따라 X 모델로 확장이 가능한지요? 네, 당연히 됩니다. 저희가 네. 그 아키텍처를 그 포에버 플래시 무상으로 그 컨트롤러를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보면 다른 경쟁사들은 저희가 스케일 아웃이 안 된다고 되게 공격을 하지만 네네.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스케일 업 구조가 필요했었었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왔는데요. 네네. 고객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냥 네. 바꿔 끼면 돼요. 바꿔 이렇게 끼고 네네. 하면은 중단도 없어요. 네. 그리고 용량도 같이 늘렸거든요. 확장 셰프도 그냥 꽂아서 전기 딱 키면은 바로 인식이 돼요. 뭐 네. 따로 추가 작업이 필요 없고. 그래서 그분이 진짜 여기 있는 거 다 퓨어로 바꾸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되니까 네네.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자, 박우일님께서는 NVMe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NVMe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아키텍처. 네. 네, NVMe는 그 프로토콜 이름입니다. 메모리 방식의 이제 기존의 이제 스캇이라든지 그런 프로토콜이 아니라 NVMe 방식이라는 거는 새로운 메모리 방식의 프로토콜이어서 레이턴시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토콜이 오고 가고 하는 이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PCI 익스프레스 지금 현재 젠3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레인을 늘림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던 이런 밴드위스 대역폭보다 네. 뭐 20배, 많게는 100배 이상까지도 빠른 대역폭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홍성호님은 이제 그 위에 이제 상사한테 퓨어 스토리지를 이제 뭐 기한을 올리려면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이라든지 그 업무의 개선이겠죠. 성능의 개선이 되고 그러면서도 중복 제거 압축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이제 도입 비용 줄이고 또 운영하는 비용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성능으로 업무가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해서 운영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추가로 그 말씀을 하시면 보니까 그 저희 세일즈 중에 오상용님께서 답글을 다셨는데요. 네. 어떤 전략이냐면 오상용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충분한 전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세일즈 팀에서 가장 전략적인 친구니까 네, 오상용님을 한번 네, 만나시면 네. 전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이 회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디지털 혁신을 하려는 회사라면 네. 그런 쪽에 뭔가 비즈니스가 있다면 아까 처음에 우리 방송에 1분짜리 그 영상 있잖아요. 네네. 그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상사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디지털 혁신을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좀 어프로치하는 게 그 상사한테 좀 더 어필하지 않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네. 자, 허성희님, 이건 오늘 뭐 아주 기초이지만 그래도 센과 나스 자꾸 나오는데 센과 나스가 뭐 아주 그냥 확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세요. 센과 나스가 뭐가 다른 건지. 예. 센은 네. 그 쉽게. 우리가 네.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는 스캇이라는 이제 명령어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기존에. 네네네. 그게 왔다 갔다 하기 위한 통로가 센이고요. 네. 나스는 네. 기존에 우리 컴퓨터 쓰는 인터넷하고 하는 그 네트워크입니다. 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데이터, 그 스토리지의 스카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혹은 네네. 그거를 변환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게 나스죠. 그래서 나스는 공유가 되고요. 네. 센은 공유가 안 됩니다. 네네. 네. 자, 정규성님은 이제 그러니까 아까 PT에서 이제 센 환경도 제공이 한다게 들어가 있는 건지 센 방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네, 당연히 센 되죠. 되죠. 네네. 그러니까 센이란 것은 이제 뭔가 이렇게 스토리지만의 스토리지만을 네트워크, 위한 네트워크인 거고요. 네.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크겠죠. 좀 근데 네. 좀 이렇게 큰데고 나스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다른 것도 막 붙어 있는데 서버도 붙어 있고 그쵸, 하는데 네트워크. 거기에 스토리지를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플래시 블레이드처럼 네. 이미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을 바로 분석해서 하려고 싶으면 네. 바로 그 기존 네트워크에다가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긁어와가지고 빨리빨리 이걸로 분석해보고 이걸로 네. 이럴 때 이제 뭐 나스 스토리지가 유용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센은 그 네트워크는 아시다시피 패킷을 이게 씌웠다가 벗겼다가는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겠죠. 뭐 30% 네, 정도의 네. 오버헤드가 있어서 네. 그런 게 싫으시고 빠르고 네. 고성능이고 다양한 안정적인 기능들이 있는 네네. 그런 빠른 그 데이터 서비스를 원할 때 이제 센을 사용하게 되고요. 네. 네. 임근식님, 퓨어 스튜디오 OS는 무엇을 기반, 아까 리눅스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지요? 네. 네, 저희 우분투 커널을 우분투 사용합니다. 커널. 네, 오케이. 네. 자, 또 많은 또 답변을 주셔가지고요. 이민구님은 자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퓨어의 압축률을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수많은 사례 그리고 쌓였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데이터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중복제거 압축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창희님은 아이스카시 센 구성 시 공고되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만약 SP별로 10G씩 2포트 사용한다면 액티브로 해서 SB당 20G씩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질의응답 갖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상님 좀 한마디 해주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신지 마지막으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제 오늘 중요한 이 어떤 핵심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오늘 들어오셨던 여러분들이 뭐 기업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실 오늘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변화와 혁신이라는 어떤 이제 워드 베이스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이제 4피트 8.5인치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경로 의존성. 사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사실 말로는 여러 가지 변화, 혁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근데 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어렵고 힘들지만 변화와 혁신의
선택하고 변화 혁신에 맞는 어떤 솔루션 그런 부분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업무가 좀 더 큰 로켓을 달고 좀 더 멀리, 좀 더 빨리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 퓨어스토리지가 제공해드리고 같이 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모쪼록 그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로켓처럼 날아가시는 그런 비즈니스에 저희가 큰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퓨어스토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굉장히 많이 감사합니다. 네, 노 부장님. 네, 저도 오늘 가장 제가 이 웨비날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이 엔터프라이즈, 하이엔드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는 고객분들한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네네. 네, 그런 게 전달이 됐다면은 저는 오늘 네, 만족합니다. 네. 저는 이제 뭔가 이제는 스토리지로 볼 것이 아니라 스토리지를 이제는 뭔가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 우리 기업이 추구할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하는데 뭔가 그거의 하나의 중요 이제 요소로서 과연 작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요즘 시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 지사님 질문 한번 굉장히 좋은 분 많지만 네네네, 그래도 네. 6분, 네, 6분 중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6분. 네. 어떻게 우리 고생한 노 부장님이 이제 3명 몇 명 하실 수 있어요? 예, 저도 3명. 3명? 네네네. 많이 중복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요? 중복 제거 자동 안 됩니까? 두 분? 중복 제거 자동 안 돼요? 중복 제거 좋다면서. 피오. 또 합쳐볼까요? 저 네. 질문 많이 해주셨고 또 네. 될 수도 있었던 이제 박지규님, 박지규님,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던 김효숙님, 김효숙님, 네. 김효숙님 하고 오늘 그리고 또 질문 많이 해주셨던 임근식님, 임근식님, 세 분 네. 알겠습니다.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창현님, 이창윤님, 네. 그리고 차지용님, 차지용님, 네. 홍성우님. 홍성우님, 네. 자, 박지규, 김효숙, 임근식, 이창현, 차지용, 홍성우님, 요 6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설문에 응시면은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한 분한테 스마트 스피커, AI죠, 뭐 인공지능 스피커 하고 그다음에 영화 CGV 영화권하고 스타워스 기프티콘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